자, 그러면 이제 그 기조 발표를 맡아주실 우리 이경정 교수님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바꾸는 비즈니스 세계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 교수님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지정 중점연구소인 후마니타스 빅데이터 연구센터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직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인공지능이 현재 비즈니스 세계를 바꾸어 갈지 잘 들어보시면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경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이경정 교수입니다. 오늘 15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바꾸는 비즈니스 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꾸는 세계, 그래서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얘기하죠. 디지털 전환 기술의 크게 A, B, C, D, I, F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 핀텍 그렇게 얘기했는데 AI는 주로 인파워링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기업이나 정부, 개인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테크놀로지다. 그다음에 어떤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다. 그 외에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상당히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긴 하나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현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요즘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 또 데이터, 빅데이터, 또 요즘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한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고요. 사물 인터넷 또는 핀텍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디지털 전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AI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으로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 스마트해지고 많은 주체가 스마트해지고 이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세계를 저는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고 그동안 설명을 해왔고요. 기업들이 만드는 어떤 프로덕트,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 그 다음에 시민, 고객, 그래서 3P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피플이 스마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스마트해지는 엣지 AI로 스마트해질 수 있고요. 플레이스는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O2O 얘기를 많이 했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또는 옴니 채널. 요즘 이런 것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온라인으로 간다? 이것도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딜라이트가 이러한 온라인 세미나를 하지만 아마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오프라인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만나면서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겠죠.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온라인으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그런 O2O 또는 옴니 채널이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안 되면 이렇게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온라인 외에 부족한 건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데이터들이 요즘 마이데이터 시대라서 또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앞으로 어떤 디지털 미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은 인공지능 비서,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 또는 애플의 시리 이런 주로 나의 비서로서의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인공지능은 이제 디지털 미로서 나의 하나의 디지털 버전으로서의 AI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제품 이런 것들이 AI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그런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얘기되는 블록체인 또는 저는 요즘 트러스트 체인이라는 용어를 새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피어투피어 블록체인이 상당히 너무 아이디어라고 너무 이상적이기만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나 그런 데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트러스트가 결부된 체인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제조업이나 많은 정부나 많은 그런 오프라인 에셋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디지털 트윈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15분짜리 강의라서 제가 이 화면만 가지고 그냥 15분을 때워도 되는데요. 오늘 슬라이드를 한 40개 이상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2년 전에 낸 책이 버튼 터치 하트다. 지금 에어컨에는 이미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인공지능이 장착돼 있어서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있으면 찬바람을 보내고 사람이 없으면 찬바람을 보내지 않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는 게 이제 에어컨이죠. 현재 에어컨. 그러면 에어컨이 이제는 하나의 기존의 인간의 확장이 아니라 어떤 제품의 확장, 세계의 확장. 그래서 우리가 1960년에 나온 마셜 맥클루언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미디어란 인간의 확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어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제품이 세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많은 드라마, 영화, 강연에서 인공지능 이렇게 뭐 예쁜 여자 로봇, 멋진 남자 로봇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을 대체하고 우리의 구성원이 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친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오늘 사실은 전 법인 디라이트나 다른 여기 오늘 참가하는 기업이나 어떤 법인과 전혀 사실 사전 관계가 없었는데요. 오늘 세미나 제목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저와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여겼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뭐 정관을 체크한다거나 기업에 또는 법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시도해 볼 만한 인공지능 그런 리걸 테크죠. 하지만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뭐 판결을 내린다거나 인공지능 판사가 나와서 기존의 인간 판사가 다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황당한 공상과학 영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그냥 주입식으로 15분, 지금 10분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주입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의 정의는 무엇이냐? 2016년에 나온 스탠포드 중심의 정의로 보면 여기 영어로 쓰여 있지만 인공지능이란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인텔리전스라는 건 하나의 퀄리티인데 어떤 주체로 하여금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런 정도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좀 더 보완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좀 더 정리하면 기계와 인간과 환경이 자기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즈니스나 또는 인공지능 리걸 테크를 쓴다라는 것은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조직이 법무법인일 수도 있고 법무법인의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또는 법률 서비스의 사용자일 수도 있고 법률 서비스의 집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ECD가 어떻게 인공지능의 정의가 바뀌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슬라이드였는데요. OECD가 2017년만 해도 인공지능을 사람 닮은 그런 인지적 기능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정의였고요. 2019년에 이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예측하고 레커멘데이션하고 디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리걸 테크의 논의와 상당히 맞닿는 그런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떤 환원주의의 극복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계를 발전시키면 인공지능이 되고 인간은 알고리즘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도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그냥 공상과학이고요. 결국 인간이 만드는 이 시스템에서 인간의 법률 주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떠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행동하는 또는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이렇게 소프트뱅크의 페퍼처럼 잘 안 팔리는 기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사회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챗봇도 마찬가지죠. 마치 앞으로 인공지능 변호사가 나온다? 그럴 리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많은 인텔리전트한 기능들은 아주 일부를 구조화할 수는 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마치 콜센터의 직원과 같은 챗봇과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또는 조직의 챗봇도
뭐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버는 회사들,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 회사들은 그런 챗봇이 가능하다고 믿는 회사가 아니라 챗봇이 불가능한 거 알고 그럼 가능한 기술 중에 무엇이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그런 똑똑한 회사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샌드버드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결국 인공지능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라는 것은 최적화한다는 뜻이 되고요. 최적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또 우리가 이론적 고찰이 필요한데요. 최적화 이론에 따르면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결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무리 현재 발전했다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도 현재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상당히 많은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물론 퀀텀 컴퓨팅이 많이 발전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예측할 일이 아니라 적응해야 되는 문제다. 퀀텀 컴퓨팅이 얼마나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하루하루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부문을 보면 상당히 현재 어둡죠. 올해 이제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회사, 자율주행 트럭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 CEO가 그 문을 닫으면서 미디엄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 그 학습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현실은 이런 S자 커브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전 실력이 만약 L3라면 영원히 완전 자율주행차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L1이라면 바로 나오겠죠. 근데 L2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 스타스키 로보틱스의 CEO인 스테판 셀즈 악스마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L2쯤 되면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공지능은 다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스타트업을 만들어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접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아까 인공지능은 실수를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법무법인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변호사라는 분들이 다 있고요. 우리가 어떤 AI 리걸테크의 지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기계가 많은 일을 해주고 그 결과를 2차적으로 정말 책임을 지는 변호사분들, 판사, 검사분들이 그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법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만족을 하고 법무법인도 많은 매출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탄생과 발전을 본다면요. 프로젝트를 하는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며칠 전에 프로젝트 중심의 인공지능 회사가 하나 상장했는데 어제 엄청나게 떨어졌고 오늘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인공지능 회사에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든가 판매, 유통 이렇게 실질적 성과를 내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좀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될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산업을 창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 제가 올해 뭐 어떤 인공지능 상을 받은 사례입니다만은 이거 한 제조기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뭐 95년도에 대우조선, 97년 현대건설, 2020년에는 프론테익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 인공지능에 불과해요.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은 어떤 은행을 위해서 뱅크럽시 프리딕션, 부도 예측 인공지능 또는 2016년에는 어떠한 투자를 위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또 한국의 수아랩이라는 기업은 코그넥스에 2,200억 정도의 작년에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수아랩은 미국 코그넥스의 회사를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뷰노라는 그러한 헬스 쪽 분야 회사는 이게 예를 들면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뼈나이를 판독하는 AI를 개발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병원의 엑스레이 사진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과 같이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아랩이라는 제조 분야 인공지능 회사는 미국 회사 코그넥스한테 팔렸지만 뷰노 같은 회사는 오히려 팔지 않고 좀 더 버텨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냐를 잘 판단하면 어떤 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서 마치 오늘날의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처럼 세계적인 또는 세계 10대 기업 또는 국내 10대 기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리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응원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 분야에 이러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시스템을 적용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특히 AI 기업이라 하면 데이터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 제가 최근에 쓴 칼럼인데요. 결국 한 프로젝트 할 때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성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기업을 만들지 못하면 용역형 기업으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앞으로 중요한 분야가 이 디지털 미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기억, 지식, 재무, 행복도일 텐데요. 앞으로 레갈테크도 비슷하겠네요. 저의 어떤 법적인 부분을 다 관리하는. 아마 앞으로 변호사분들은 더 큰 돈을 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변호사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비용이 들죠. 하지만 디지털 미가 있어서 나의 리갈미가 있는 거죠. 나의 리갈미가 있어서 나를 늘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돼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 그리고 저는 3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전자상거래라든가 결제라든가 게임, 광고, 소셜미디어 많은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25년 전에 우리가 지켜본 3차 산업혁명인데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세계 10대 기업들이 한 두세 개 이상 나오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사실 야무진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 중심의 회사는 그 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느냐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닮은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완전 자율주행차 이렇게 비현실적인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 자율 블록체인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될 만한 분야의 인공지능을 제대로 적용해서 효과를 내고 그걸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중에 이 먼 인공지능 일들도 해내는 멋진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행운의 나라예요. 왜냐? 2016년에 하필이면 알파고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국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진 나라하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2040년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멋진 꿈을 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현재 2020년 한국의 여러 인공지능의 과제를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열심히 적용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많은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신러닝 시스템도 데이터로부터 배우고 히스토리로부터 배우겠죠. 우리 인간도 데이터로 배우고 히스토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쓴 글인데요. 결국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 나오면 일자리는 오히려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동화하는 기술인 카메라가 나와서 수많은 직업이 나왔고 화가들조차도 더 발전하였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가 직업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고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법무 분야의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전될수록 변호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고객들, 법률 고객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돼서 정말 법률 서비스의 어떤 민주화라든가 현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역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동화 기술, 그다음 많은 연결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은 고용을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고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창출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리걸테크가 오늘 중심 주제인데요. 사실 조직에 수많은 업무들이 있죠. 할당, 기획, 일정 계획, 사기 적발, 감시, 감사, 사전 경고, 진단, 필터링, 추천, 변환, 예측, 상황적 대응, 자료 추출. 제가 다 읽기도 힘드네요. 제가 이거 한 4년 전에 썼던 아티클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 결국은 수많은 기업의 업무, 조직의 업무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런 기업들을 매일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짧게 제가 한
15분을 해야 되는데 19분을 했는데요. 시간을 좀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유튜브에 경전TV에 보시면 오늘 한 내용이 다 더 길게 천천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기조 연설, 기조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으셨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은 서두에 좋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짧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금 더 길게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